42페이지입니다. 33번입니다. 예상 문제 2편 33번입니다. 이걸 이제 보다가 안 되면은 뒤에 원본 있는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여기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말 길게 한 게 아니고 원본을 그 컴퓨터 박사 제 친구가 쳤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친구가 칠 때는 제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다짜가 없었습니다. 제 원본을 보면 다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편집 볼 때 다짜를 제가 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상에서는 다짜 못 칩니다. 33번에 어페루가 육류에 비해 쉽게 부패되는 이유, 이걸 물어봤습니다. 아주 수산물의 특징을 물어봤거든요. 어디 있는 것이?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형님 같으면 읽어보면 다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금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고기 같은 거, 우리 어루 같은 거에서 머리, 피부, 꼬리가 이렇게 분화가 잘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삼팔선에 없이 경계가 왔다 갔다 잘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수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생물이 잘 살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신선도 측정을 해갖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수산물을 먹을 때 있잖아요. 찬물을 갖다 붓는 거 형님 물어볼게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찬물을 갖다 붓는 게 해 뜰 때 찬물을 갖다 붓잖아요. 해수를. 해수 딱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염화 비닐 안에 수족관에 있는 걸 뺐어요. 해줄 뜨기 전에 찬물을 먼저 딱 해수를 뿌리죠. 복잡한 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뭐 신선도를 유지해서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우선 2차적으로. 결국은 신도죠. 근데 더 하는 건 뭡니까? 사후갱직을 만드는 겁니다. 얘가 긴장을 할 때 해를 때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네, 맞네. 그리고 나 육류 같은 것은 뭐냐면요. 생선은 자기 소화 단계를 우리가 육류 있잖아, 고기. 그거는 자기 소화 단계를 들어갈 때 먹어야 맛있고요. 우리는 사후갱직 딱딱할 때 먹어야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과 다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갱직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걸 지나버리면 해경이 되고 자기 소화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선도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후경직 자체도 어디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다르죠. 특히 이제 여기도 뭐 나오지만 적색어류. 네. 이거 아주 성질이 급해요. 네. 특히 다랑어 같은 거는 네. 내가 이렇게 봤지만 다랑어 같은 거는 올라오면서 죽어버려요. 네. 올라오면서 그냥 죽어요. 그 참 아주 성질 급한 애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랑어 같은 건 금방 사후갱직에 대한 돼버리고. 그런데 잡을 때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런 현상에 따라 가지고 아주 빠르다. 사후갱직을 하는 거예요. 신선도 측정이 굉장히 유지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죠. 이게 좀 대학 교수에 적혀 있는 거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수산물 수하고 품질 관리를 이제 물어볼 때 특징을 이런 내용을 좀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주고 물어보는 걸 답을 들어가야 점수를 받지. 솔직히 이제 물어보는데 답만 계산해가 적으려고 그러면 답이 안 옵니다. 그게 막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2편에 있는 수하고 품질 관리나 식품공정 같은 거는 기술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수하고 품질 관리 문제, 자기 소화라든지 이런 단계, 동전의 문제 같은 거는 수산물의 성질 특징 때문에 그렇게 가공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가지고 그걸 먼저 적어주고 물어보는 걸 적어주시면은 생각도 나고 베이스가 깔린 사람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 분야에서 좀 시험이 좀 많이 나오면 정말 한 장이 아니라 10장이라도 내가 적을 수 있겠는데. 그 형님가 되면 지금 강점이 이쪽이니까. 그리고 형님은 이번에 합격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앞에 법령 앞에 강의한 거 있잖아요. 법령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 간만 잡고 들어가도 형님은 적습니다. 그자도 영수형이나 형이나 전공자격인데 형님 평생을 쪽에 3, 40년 근무하시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지만 교수들이 쓰는 용어가 있더라. 그 용어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변결 33은 최대 변결점입니다. 최대 변결점은 외우십시오. 교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에서 변결점 얼음에서 80% 이상 되는 것 시간입니다. 그걸 이제 35분 선에서 빨리 지나면 급소, 늦어가면 35분 지나면 완만동결,
그러고 나서 냉동의 방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 35번입니다. VBN입니다. VBN을 지금 행위 같으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휘발성경 실수, 휘발성경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트루메타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럼 이 형님 이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답은 지금 적어놨지만 VBM 1번 딜바성경 의외고 어쩌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간 겁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제가 적을 때는 적었지만 우선은 내가 봤을 때는 VBN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우선 나는 적어주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신수도 측정하는 방법이 화학적, 물리적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화학적, 방법적 VBM이 있다. 이 말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적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뭘 하나 그렇죠. 해야 되지 그것부터 적어놨고 물어보는 만약에 건 이런 게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K 값도 마찬가지고 예? pH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얘기는 저한테 형님한테 가르칠 게 없습니다. 아니 진짜 정확합니다. 지금 이쪽은 형님이 전공이니까 이번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거 생각나더라도 먼저 적고 그러고 나서 안에 베이스 되는 거 근거를 꼭 적어주시라. 그래 선도 판정 방법 같은 것도 뭐 잘 나오면 좋은데 선도 판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VBM하고 옆에 K 값이 예상이 되고요. VBM은 측정 같은 붕산이라든지 마실린이라든지 탄산칼륨 같은 항산 같은 측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항산 용액을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VBM입니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교수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붕산, 바실렌, 탄산칼슘 등의 용액을 첨가하여 계산은 항산 용액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서 희석 배수는 100이다. 이 말을 적어주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실렌, 붕산, 그죠? 그 다음에 탄산칼륨, 계산은 항산 소비량, 그 다음 희석 배수는 100 기준이다. 이 말을 몇 마디라도 적으세요.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 지금부터는 이제 그 대장군 실험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37번입니다. ATP K값입니다. ATP라는 것은 글리코겐에 대한 사라질 때 움직이는 변화가 글리코겐이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ATP의 고소입니다. ATP의 변화 과정이 K값입니다. 신선한 핵감룡에 쓰입니다. 교수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K값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누클레오티드란 말이 있더랍니다. 참. 뉴클레오티드하고 유기산 아미노산 다 전부 다 그 젓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발효식품에 들어가는 그 주성분이 아니고 배우고 식성. 그래서 이제 K값이 교수는 하는 얘기는 어류의 사후에 누클레오티드가 급변한 변화에 따라서 성도 판정하는 지표가 K값이다. 이렇게 이제 교수는 책을 적어놨 거예요. ATP도 뉴클레오티드와 같은 그 동질성의 이 아니냐. 예. 그게 이제 저기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 원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설씨 원본 한번 찾아보고 37번 한번 찾아봐요. 원본. 이거 다음에 친구들 때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원본이 예상 37번입니다. 제가 적은 게 이겁니다. ATP의 특징은 P값과 K값. ATP하고 다 읽어봐봐. 1. 수산물의 사후 변화의 특징. 2. ATP 값의 특성. 1. 잠깐만. 지금 물어볼 때도 수산물의 사후 변화 특징은 먼저 이렇게 개념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특징하고 K값 들어갔어요. 오케이. ATP의 특징. 1. 수산물이 살아있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성하는 데 활용되는 ATP 값의 작용이 죽으면서 멈추게 된다. 2. 해당 작용 단계에서 ATP 정지, 감소, 젖산 생성, pH 저하가 일어나고 3. 이때 생산된 젖산이 더 이상 대강 읽어. 알아들으니까. 재상에 활용되지 않게 되면서 젖산이 축적된다. 4.
이러한 젖산의 축적은 산성의 환경을 만들어 세포의 조직이 부드럽게 되어진다. 5. 이런 용의 현상은 숙성의 과정이 되고 부패로 이어진다. 3. K값 1. 어류의 사후에 뉴클레오티드의 급격한 변화를 선도 판정 지표로 이용되며 신선한 횟감의 사용 K값이 적을수록 신선하다. K값은 이렇게 흘러간다. 오케이? 이렇습니다. 이걸 지금 친 거고요. 근데 이 K값의 이 공식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난 모르겠어요. 이대로 그래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이게. 그 적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3인산이 있는데요. ATP가 하나 빠지면은 2인산, 3인산, 1인산 이렇게 반으면 3이 1인산 바뀌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신선하면 안 할수록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K값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외우긴 외우던데 음합니다. 145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까나라 액체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까나리 액들이 이게 참 우리 아무도 사람 이게 특성은 소금의 한 25%고 마지막 쪽 감칠맛에 항상이 됩니다. 감칠맛 항상 해상이 아니고 항상입니다. 오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까나리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장염 비교로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장염 비교로는 2~4%의 소금 농도에 잘 삽니다. 해수에 잘 사니까. 그래서 10% 이상의 소금 농도가 있으면 죽고요. 온도가 30도에서 40도에서 잘 살기 때문에 좋은 저장을 해버리면 장염 비교로는 또 역시 3일 억제가 됩니다. 그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 7번에 임장법의 숙성 검토가 있습니다. 숙성 측정법은 킨달법 등이 있습니다. 1차 때 이 말이 나왔죠. 킨달법. 자, 업무계 제조고요. 망상구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당을 첨가하는 이유 아까 설명한 거 그겁니다. 통조림 제조 중에 일어나는 변화 2, 3이다. 제조 중에 이런 어골연화, 항화수소 발생 흡변 현상, 어더이전 등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저도 지금 교수 책들 보고 인용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골연화는 이해갑니다. 항화수소 H2S가 발생합니다. 그럼 항화수소가 악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흡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갈변에서 흡변의 변화는 일단 부패 쪽으로 간다 이 시각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더이전 같은 통조림이 붙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통조림 제조 중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3번입니다. 김의 하입입니다. 보답식이 있는데 김은 수분이 10% 이상만 돼버리면 누글누글해져 가지고 재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한 4% 이하까지 줄여야만 김 제품이 생긴답니다. 그 얘기 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산물은 김의 수분은 3% 이하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원료 전처리 과정 중 해동입니다. 아까 같습니다. 마른 김하고 김의 수분이 마른 김하고 건조김하고 그 김의 그 수분이 그러니까 특산물은 좀 더 정밀하게 요구되는 입장이니까 건조김입니까? 예, 건조김이. 예, 건조김 같은 것은 그게 5%던데. 3%고요. 3%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5%입니다. 5%던데. 근데 이제 이거 김을 하입할 때 4%로 4% 해야지. 그러니까 예. 품질 유지가 그러니까 된다. 구운 김이 특산물은 3%입니다. 이제 장거리에 선을 한번 끌게요. 구운 김이 3%입니다. 일단 건조김이 5%. 그러고 나서 이 김을 하입을 할 때 기준이 4%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놨고 나중에 제3자가 정밀 검사를 할 때는 5%입니다. 자, 만들 때는 4%나 3%나 작게 만들어야 방습제를 넣더라도 수분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올라갔겠죠. 그래서 검사할 때는 5%입니다. 근데 말하면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검사할 때는 5% 기준을 검사했지만 만들 때는 4% 알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운 김, 특산물 구운 김에서는 3%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나 일반 검사 수분에는 5%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백 기준은 가공할 때 4% 알로입니다. 그 얘기고요. 44번입니다. 원료 전처리입니다. 원료 전처리 중에 해동과 드립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결을 했다는 전제입니다. 그게 이제 밑에 그 위에 1번을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 형님 한번 보이세요. 45번입니다. 옆에. 그걸 읽고 지금 해동을 빼내겠습니까, 형님? 원료 전처리입니다. 이게 지금 대학 교수하고 고등학생이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동을 바로 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대로 동해 앞바다가 아닌 원양어선에서 동결이 들어가니까 해동이라는 말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거 앞뒤로 보시고요. 냉동식품의 전처리 읽어보시면 되고요. 냉동식품의 요건이 밑에 1, 2, 3, 4가 4개를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동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빙의치료입니다. 형님 이거 보고 읽어보고 형님 미리 적겠습니까? 크레이지라는 걸로 대해서 우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표면 변색이라든가 어떤 그 동결 변색이 그 일어났을 때에 이게 빙의 처리를 하는 크레이징을 하는 그거부터 먼저 적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목적, 활용.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종류, 부무침집법. 침지법하고 부무법하고 사용을 한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가공의 목적을 제가 해놨습니다. 물론 다 동결이기 때문에 동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수산물은 잡아가지고 원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이나 목적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수산물의 특징도 고민해 봐야 되고 문제는 빙의율도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빙의율은 한 3%인가 지금 한다는 그러네요. 고등학책에 언급이 돼 있어서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원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본 한번 보십시오. 빙의 계산이 얼기 전에 빙의하기 전하고 빙의하고 후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빙의 47번, 48번이다. 이것도 뭐 별로 안 적어놨네. 그냥 빙의가 적어놨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해도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빙의하기 전에 무게에다가, 그죠? 전체 무게에다가 빙의한 후의 무게에서 빙의한 후 위의 무게를 빼버리면 비율이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100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 자격 드디어 세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소준 평판법이 왔습니다. 뚫도 보이지 못했던 이거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조 필름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건조 필름품 여기다가 레드를 적으십시오. 레드. 그냥 적었어요. 레드. 건조 필름이고요. 레드. 건조 필름을 나중에 집약을 보면요. 일반 시군이 있다고 없다고 구분하는 그 집약 색깔이 빨간색이 놓으면 됩니다. 붉은색. 그러면 음성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냉동 상태는 40도, 70도 시험 놓았죠. 그죠? 이게 놓았죠.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식 건조 필름에 배지를 들어갑니다. 배지 1과 2가 있습니다. 온도는 뭐고 121에 15분간 멸군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용객 옆으로 가면요. 미리당 10배 이상이 어떡저떡 하면서 1, 2배치에 온도가 35, 37도에서 하루 이틀 24, 48시간 배합니다.
배암 후 생성된 붉은 진낙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곱해가지고 놓으면 그것이 일반 세균이 생겼다고 판정한다면 먼저 필름. 자, 그 다음 대장군입니다. 하여튼 대장군은 뭐 개념도 지금 뭐 아까 전에 언급해 받겠다는 것도 올려놨고요. 아, 형, 우리나라 식중독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장염이 아니 비브리오 장염.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인가요? 네. 그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군은요, 유당 배치법하고 건조 빌레병이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그 일반 세군에서도 아까 형님 뭐 하나 했습니까? 일반 세균. 아까 세 개가 하나 있었잖아. 일반 세균 처학수법이지. 그러니까 제약수법이 지금 빠졌어요, 여기는. 표준총법하고 저희 건조 필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약수법이 있는데 네, 제약 제약수법이 있는데 그 체육 화학이라고. 수법이 빠졌습니다. 그 어제 올린 거는 그 산업인력공단에 올린 거는 제약수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약수법이 뭔지 그게 나오겠는데 제약수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일반 세군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올라간 거 컴퓨터 봐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정리하게 할 테니까 보시고 상처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군 유당 배치법 건조 필름 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은 40도 70%는 같죠. 금체를 역시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유당 배치법의 순수가 정성 실험입니다. 배치를 만듭니다. 유당에. 그 다음 추정 실험, 확정 실험, 완전 실험을 합니다. 순서는 봤습니다. 추정 실험에 들어가면요, 온도는 비슷합니다. 1번 35, 37도에서 24시간 플러스만 2시간 배양한 후 바로간 내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추정 실험. 가스를 동반하십시오. 그러면 양식이 아니라 양성입니다. 양성이면은 확정 실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2번 가스가 발생 안 했으면은 이틀 동안 또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8, 3시간 관찰해가지고 알았을 때는 음성입니다. 그럼 끝나겠지만 가스가 발생했을 때 계속 실험해갖고 양성이면은 확정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확정 실험 들어가면은 BGLB라는 배치에서 역시 이 온도로 계속 실험을 하고 가스 발생을 보이는 배치로부터 한천 배치로 이동한답니다. 분리배양합니다. 그래서 3번 6의 3 30g 절도에서 24시간의 바람에 배양하고 전행적인 침략이 발생하면 양성입니다. 그리고 BGLB 배치에서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이틀 3시간을 더 하면 갈색이 생기고 역시 양성 완전 실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추정 실험에서 가스가 발생했어요. 양성. 계속 가스가 발생해 있을 때 확정 실험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추정 실험에서 가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확정이나 완전 실험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양성이라 놓았으니까. 근데 추정 실험에서 가스가 발생 안 했으니까 계속 이틀을 봤어요. 그래서 발생했으면은 그래도 양성인이지만 확정 실험으로 실험해 보겠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6번에 3번 전행적 침략이 발생하면은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그런데 4번에 이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간을 했는데 갈색이 나오면요, 한 번 더 완전 실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람 음성이라든지 무압포성 강군을 확인하고 유당을 분해해가지고 가스가 발생 저항이라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스가 발생한 바로간에 한전배 침략을 그람 음성 무압포성 강군 증명하면 완전 실험은 양성이고 양성으로 판정한답니다. 실험해봐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이거 뭐지 도대체 이해를 안 하고. 이건 이제 빵꾸 놓으면 일진다리겠지만 가스입니다. 가스. 그리고 여기서는 확정 실험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갈색. 어디 있습니까? 갈색. 갈색이. 네. 자, 건조 필립법입니다. 건조 필립법은 레드입니다. 아까 전에 일반 세군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것도 건조 필립 레드였습니까? 그것도 레드네. 똑같습니다. 일반 세균.
일반 세군에서도 건조 필름은 레드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조 필름이 쫙 다 똑같은데 비슷해요. 실험용에 보면요. 3, 1, 4에 보면요. 4. 붉은 침략 레드가 나오는데 주위에 기포 뽀글뽀글 공기 방울이 있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레드 기포가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배치와는 그렇고 2는 청색이나 청록색가 이 침략수가 계산한답니다. 와는 붉은 침략 기포고요. 계산하면 되고 배치 2에는 청색과 청록색의 침략수를 곱하면 된답니다. 그게 대장금수랍니다. 레드와 청색이 왔습니다. 배치 1, 2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산물에 이렇게 과연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죠. 제 생각에 너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뭐 정밀검사 검사관이라든지 검증기관에 양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수산물 우리 간능검사할 때는 우리가 간능검사 했는데도 아직 판정을 못하겠다. 정밀검사를 넘겼을 때 정밀검사에 넘기는 어떤 기준 어떤 그런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 그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는 뭐 이거 저도 이해 안 갑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줘야죠. 그게 국민이죠 또. 그 다음 51번입니다. EPA DH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맛있고. 그 다음에 고등어 52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다양하게 이었습니다. 1회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시타민하고 고등어. 형님, 고등어의 거래 단위는 뭡니까? 그러더니 5, 8, 10, 15, 16, 20, 8, 5, 8, 10, 15, 16, 20. 형님 떨어지면 이상해요. 고등어 그랬다니. 그러니까 고등어가 나오면요. 이스타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나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겨 보겠습니다. 자, 1분간 정리할게요. 1번 문제 보세요. 원고. 그것도 적어야 되겠다. 뭘요? 그래, 단위도 적어야 되겠다. 형님 금방 적었잖아. 아니 머리로 적었는데 뭘 또 적어? 그러다 한번 적으세요. 이거. 587에 적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심장각하고 틀리니까 지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웃기는데. 그 다음 형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형님 1초만 답했지. 그래서 심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3초 넘었다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적정 물론 금방 했잖아요 바로. 생각은 할 때 있고 안 할 때. 나머지 그 연습하십시오. 계속 지금 저 그거라도 보고 눈 써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 강의할 때 제가 뭐 마시는지 사람들은 잘 아시죠. 칸타타 8개. 그 표시하고 있는 거 이미 표시하는 게 이제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8개 다 있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문제겠죠. 아는 사람 알겠지 뭐. 자, 원고 한번 보십시오. 1번. 처음에 아까 할 때 1번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13분 걸렸습니다. 제가 앞뒤로 적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 가능하면은 빵꾸 있잖아. 앞에 동그라미 친 거 적으라는 얘기였고요. 2번입니다. 포준국의 보입니다. 이렇게 심장을 못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도. 근데 어떻게 적을 거냐 이건 고민하시고. 3번입니다. 1차 위반. 그래서 뭐 3번에 보면 1차 위반은 떴는데 일반 기준 동그라미 3번하고 물어보는 그 밑에 2번은 반드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했으니까 밑에 거 답만 적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위에 일반 기준을 적으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4번도 카테로 일반 기준 적고 물어보는 거 적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번 아까 전에 문제가 앞에 있었고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는 등록 거절 심판부터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적은 걸 쭉 보십시오. 내용을 떠나가지고
짜증나는 글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떼우려고 노력했고요. 잘못됐으면 보세요. 넘기면 10분 보세요. 예상 9번요. heb사 정리와 선행 조건입니다. 보세요. 이거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별거 우리가 쓸 때 별거 다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막 카투치가 엮기도 하고 줄 두 줄 끄기도 하고 모든 표준 그거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 됩니다. 재검사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 11번입니다. 검증기간 지정 100조네요. 이게 이제 5분 내로 못 적습니다. 내일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뭐가 필요한가 이걸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넘어갑니다. 1, 2차 위반 횟수. 다른 건 눈으로 쭉 보십시오. 일단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상 15번입니다. 15번 아까 등록거절 심판, 등록거절 사유 있잖아요. 시행령 15조. 그거하고 구분해라. 15번에 품질 인정 요건입니다. 기준. 적는 거,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적는데도 이렇게 시간 많이 갑니다. 유명도가 높다. 차별화가 있을 것.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넘기면 유전자변은 공포명령. 이걸 지금 공부된 지금 이 정도 적겠습니까? 내일까지. 공포명이 나와도 이것도 구리 같은 거야, 이거.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배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정의 생산 가공 중지, 목적 용어, 선언 유통. 쭉 보면서 앞에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문제 26번 한번 보십시오. 천을령 1억 주식 관리를 아까 전에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1억 주식 관리를 하는데 유통부입니다. 천을령 도어 코드입니다. 여보세요? 네,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있어요. 여기 9시까지. 그래, 나오네요. 예. 안 했죠. 여기 빵 먹고 말았어요. 지금 빨리 나오시고 식사하시고. 예.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나와서 합시다. 글쎄, 하여튼, 그래. 지금 여기 뭐, 우리 그 김 회장이 뭐, 보지 못하고 간다고 또 뭐, 섭섭해 하다고 이러는데. 널 섭섭해. 서울에서는 그래, 못 시험 찍어. 알았어. 예. 장수하세요? 사칭하세요? 사채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아까도 사채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형님, 진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꺼내야 돼요. 자, 천을염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형님. 천을염. 이걸 이렇게 예상대가 적어야 됩니다. 천년 일단 336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